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먼저 확인해 보고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아마 지금 보이는 차이나를 보고 계실 때쯤이면 발표가 돼 있겠죠. 아마 예상치는 50 정도로 지난달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하회한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국가통계국 기준으로의 지난주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가 그래도 특히 제조업당 측면에서는 5월보다는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5일에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5월에 57.1이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좀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서 예상치는 조금 더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관방, 그러니까 국가통계국 기준의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서 지금 아마도 차이신 서비스업 자체도 조금은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6월 외환보유고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좀 사실 얼마나 팔았는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팔고 금을 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요 이벤트들 계속 이제 남아 있는데, 보시면 거의 인공지능 대회가 이제 상해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대회라든지 화웨이 개발자 대회라든지 무슨 인공지능 관련해서 아니면 또 클라우드 관련해서 또 중국 내부에서 관련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 이번 주 얘기할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에 내권이라고 하는 네이주엔이라고 하는 중국의 신조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어떤 한 영역 안에서 과도하게 비이성적으로 경쟁하는 형태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안으로 말린다라는 뜻의 이제 표현인데요. 뭐 이게 정말 중국의 다양한 언론 기사든 인터넷이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네이주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수능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쟁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우르는 신조어인데, 보시면 지난 3월 그리고 4월 이 전기차 시장과 클라우드 요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거가 경쟁 시작이다, 쩐의 전쟁 중이다, 그 내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적가 경쟁 중이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현상들을 다 네이주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한 내부 경쟁이라는 뜻의 중국 신조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산업들은 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태양광입니다. 되게 태양광 얘기 오랜만에 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출장 중에 태양광 기업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그들의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도대체 요즘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대충 알겠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으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향후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유심히 좀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인사이트를 좀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산업의 가장 문제점은 역시나 여기도 가격 하락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는 지금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고점 찍고 한 60% 정도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에는 무엇이 있냐라는 건데, 자, 중국의 대표 기업들, 폴리실리콘 대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증설을 단행을 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증설을 했던 것들이 이제 공장이 돌아갔고 그만큼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건데, 중국 단일 지역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의 생산량 자체가 거의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점. 다른 나라는 늘어난 데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급 과잉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또 다시 한번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지금 맨 윗단의 재료부터 가격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밑에 단, 이제 폴리실리콘이 시작됐고 웨이퍼라든지 셀 모듈 단에도 다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진행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융기 실리콘 같은 웨이퍼나 모듈 대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제일 큰 기업이죠, 중국에서도. 작년 말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같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뭐 만드는 원재료를 가져오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싸게 가져오면 좋은 건데 그 전반적인 가격 체인 자체가 다 같이 가격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힘들게 지금 주식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자, 봤을 때 사실 근데 그들의 기업에서는 가격 하락 부분은 분명 부담이다 라는 점인데 이것 또한 이제 어쨌든 지나갈 문제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가격 하락보다는 좀 이 기업들이 얘기하는 바가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융기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고 중환반도체라고 하는 웨이퍼 기업도 또 만나봤고 진코솔라라고 하는 모듈 기업도 만나봤는데 자 보시면 이들이 뭐 가격 하락 부분들은 사실 뭐 수요가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바닥을 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었고요. 그럼 이 가격 하락 추세 중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중이잖아요. 그럼 이 경쟁 국면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돌파할 것인지를 조금 더 제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더라 라는 거였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글로벌 진출을 더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 신기술을 더 강화하고 있다 라는 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도 오하이오주에 모듈 공장을 한 5기가와트 정도짜리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네몽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공장을 증설 중이에요. 계속 이제 더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이냐 제가 예전에도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미국에 모듈 수출을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뭐 신장 이슈라든지 지금 중국 거 안 돼라고 계속 막고 있거나 이제 통관 관세 이슈를 굉장히 무겁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되게 다각화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더라 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중환반도체라는 기업도 사실 당장 뭐 미국 진출을 고려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코솔라도 어쨌든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 공장을 건설을 진행 중이고 동남아 생산 기지, 뭐 베트남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진코솔라가 신장 지역에 자회사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를 매각시켜 버렸거든요. 뭐 지금 진코솔라 입장에서는 신장 이슈도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신장에서 뭐 인곳을 만들어서 또 나와서 잘라내는 과정이 또 먼 데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 차원에서 팔아버렸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장 지역 이슈, 미국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태양광 기업이 이렇게 미국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 진출 를 모색을 하고 있고 계속 더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 중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이 그 밸류체인 중에서도 한 7, 80% 이상으로 굉장히 공고하게 글로벌 MS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렇게 미국에서 뭐라고 하는데 꼭 미국을 진출해야만 할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뭐라고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밸류체인이 꽉 잡고 있는데 굳이 미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왜 노력 중일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기업 모두가 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미국이 사업하기에 너무 좋대요. 뭐 지형적으로나 뭐 기후적으로나 굉장히 좋고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공략을 해야지만 중국이 조금 더 이제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계속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깨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 기업들이 이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얘기하는 바가 비슷했어요. 가격 문제는 사실 이런 것들은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언젠가 바닥은 치고 지나갈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기업 중에서도 대표 상품 하나씩은 꼭 가져가야 되는 이제 차원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뭐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신기술
우리 다 할 수 있어.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고 기술력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기업이 많이 할 수 없는 HPVC 셀 기술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거 건물에 태양광 쫙 하는 그 기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서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융기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주력하고 있지 않은 대형 웨이퍼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려서 가져가는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거고,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효율이 높은 탑콘, N형 탑콘이라는 제품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태양광 시장에서 이 제품이 굉장히 좀 주력 상품으로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모두가 만들 수 있는 태양광 제품들을 그냥 싼 가격에 많이 만들게가 아니라, 분명 지금 가격적인 위험은 분명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의 간판 제품 하나씩은 꼭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술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어필했다. 그래서 세 기업을 만났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기업별로 어떻게 향후에 전략을 펼칠지 구분해서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저는 좀 인사이트를 얻어왔고요. 여전히 견조한 태양광 설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다 이제 이전에도 이제 4개월 동안 설치량을 꾸준히 이렇게 데이터를 집계한 거고요. 2023년 4개월 동안 계속 똑같은 4개월 기준으로 설치량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정책이 꺾이거나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 미국이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신장 이슈도 그렇고 계속 통관하는 데 있어서 뭐 관세 이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더라. 4개월 기준으로도 이제 계속 똑같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내 그리고 글로벌 태양광 설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뭐 지금 당장 태양광이 바닥치고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어떤 포인트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도 7월, 8월 너무 덥습니다. 5월, 6월부터 이미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 폭염과 더불어서 전력 부족 사태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7월, 8월에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화력 발전으로 지금 이 전력을 다 감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사수혜로 반짝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전력원 이런 클린 에너지 쪽이 조금 더 다시 한번 반사수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7월, 8월이 실적 시즌입니다. 상반기에 이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많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뭐 매출은 좀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단에서는 사실 뭐 가격 하락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경계를 아직은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8월 좋은 부분도 있고 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우선 지금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3분기, 뭐 4분기 초에는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다시 바닥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다 대부분 거의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종합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혹시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이슈라든지 좀 변곡점이 왔어 라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보이차에서 바로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이차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항상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